자, 헌재가 어제 우원식이 즉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 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최상목 직대가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절차에서 매우 졸속적으로 이 심판을 진행하고 어제 그냥 그대로 이 우원식의 의견을 인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준비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헌재가 대체로 2, 3일 전에 미리 판결문을 써놓고요. 하자가 없는가만 대충 보고 없으면 그대로 발표하는 게 관례인데, 그런데 갑자기요. 선고 2시간을 앞두고 이걸 갖다가 연기시키고 2월 10일입니까? 변론 재개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했어요. 지금 야당이 마은혁이라는 인민노련 가입자, 인민노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 즉 노동자 세상을 만들겠다, 민주주의를 갖다가 선포한 이 PD 계열의 원조가 인민노련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은혁이 거기서 미군이 한국의 양민들을 학살했다, 이런 말까지도 한글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속성은 지금 판사들 중에서도 제일 왼쪽에 있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마은혁을 빨리 헌법재판관으로 집어넣어서 9명 중에 지금 8인 체제를 9인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8인 체제에서 지금 4월 18일 날까지 만약에 결론이 안 난다면 2명이 나가버리면 결국은 이제 다시 6인 체제로 되면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될까봐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은혁을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는 헌법재판관들도 새로 누가 추가되면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경신해서 전부 설명하고 또 확인시키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3월 초에 인용을 때리려고 하는데, 마은혁을 빨리 집어넣어야 경신 절차를 하고 3월 초 탄핵 인용을 하려는데, 지금 마은혁을 그래서 어제 2월 3일 날 우원식이 낸 마은혁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어제 때리려고 하다가 그 직전에 하자가 걸려버린 겁니다.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했죠.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하자는 우원식 개인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내지 않았어요. 자,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내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 여야 합의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서를 써주고 그걸 대변해서 우원식이 하거나 아니면 우원식이 국회에 정식 결의를 통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낸다고 했어야 되는데, 자,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국회 여야를 대표하는 사람이 우원식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 낸 자의 적격성 여부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어제 이런 문제를 일각에서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헌재가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또 헌재는 자신들이 내린 결론이면 처음에는 최상목이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받아했는데, 헌재가 자기들이 결론을 내린 거는 최상목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이 결론 내린 이후에 누군가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의 적격성 여부와 여야 합의 여부를 했더라면 헌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져서 불법 판결을 선고한 걸로 나오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청구인 적격 여부를 생각도 안 하고, 헌재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주문 제작소처럼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은혁이 빨리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니까 그걸 갖다가 그대로 하려고 그냥 밀어붙였지 여야 합의를 갖다가 살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쟁점 사항을 헌재가 다루지 않고 때리려다가 아마 헌법재판관 일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문제가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고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선고하려는 6인 이상 찬성이 나오지 못함으로써 어제 이게 기각될까봐 선고를 유예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일각에서는 마흔여기를 임명하는 절차가 지금 다시 변론을 재개하고 하면 이제 또 최상목 측에서 신문을 추가한다 그러면 3월까지 갈 수 있는데, 아니면 변론 도중에 이 말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권한쟁의 심판이 걸린 당사자를 지금 마흔역에 대한 선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어넣는 것은 그건 헌재가 불법 졸속 유착 판결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보수 일각의 생각처럼 마흔여기가 이 문제가 이 판결을 연기시킬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마흔역을요 2월 10일 변론 재개해서 상황을 보고 마흔역이 부담스러우면 8인 체제로 가서 4월 18일 날 우리가 헌법재판관 2명이 퇴직하기 전에 일찌감치 3월 초에 자기 결론대로 탄핵 가결을 할 것이다. 박근혜 때도 8명이 전원 동의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흔역 문제가요 헌재 판결 연기라는 부분을 갖다가 가져올 거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헌법재판소라는 거는 그야말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서, 최고 권력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국회, 여야,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서 임명된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최고 권력을 갖다가 아웃시키고 그야말로 이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이것이 옳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가 하면 헌재에서 탄핵돼 버리면 탄핵당한 쪽은 곧바로 2달 안에 대선이 있는데 탄핵의 후유증 때문에 당선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가 노무현처럼 하자가 있다면서도 봐줘버리면 다시 정권을 유지하면서 임기를 채우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헌재가 탄핵을 시켜버리고 이번에 또 윤통을 탄핵시켜버리면 정권이 지금 좌파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가 도대체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전 여기에 중대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절차에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까지 탄핵되고 판검사 장관 총리까지 다 탄핵되는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탄핵은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헌법재판관 탄핵이 불가능하죠. 왜? 헌법재판관이 2-3명 탄핵돼 버리면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자기 동료들을 탄핵 판결을 내릴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고 유착을 저지르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정권마다 헌법재판소를 살살 달래가면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헌법재판소는 예산이나 조직에서 선관위처럼 무소불위의 기구에 가가지고 있다. 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윤통 탄핵을 하는 과정이나 또 민주당이 탄핵한 13명의 총리, 장관, 감사원장, 검사 등의 탄핵에 있어서 중립성이 보입니까? 그리고 윤통이 이번에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죠.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3명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골적인 편향이나 그 사람 주변에 아주 가까운 자들이 이재명과 민주당과 같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거나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헌재법에서는 기피 신청이 배우자나 전 배우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상식적으로 헌법 정신에 모든 것을 열거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 누구라도 보면
이런 정도의 연관성을 민주당 측 인물과 교감을 가지고 있고 평소 SNS에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자기 생각을 확연하게 드러낸 사람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라는 것, 이건 저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요, 탄핵 재판이 시작이 되면 자료 송달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내놔라고 수사기관에 요구를 했고요. 지금 180일 이내 모든 탄핵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데 지금 탄핵에 들어갔다가 180일이 넘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윤통에 대해서는요, 180일이 아니라 90일 만에 지금 탄핵을 인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마은혁이라는 사람은 확연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에 있어서 최고 심판기관의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반대한민국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갖다가 빨리 임명시키라고 압박하는 헌재는 이게 맞는 겁니까? 또 헌재가 재판 기일을 정할 때는 상대측, 즉 윤측 변호인들이나 합의를 해서 재판 기일을 정해야 되는데 일괄로 그냥 기일을 지정해버리고 또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이재명이 재판은 한없이 지연됐죠.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대통령에 대한 신속 재판을 갖다가 하는 사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는 마은혁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신속한 탄핵을 위해서 헌재가 마은혁이 문제를 미뤄버리고 8명이서 때려도 탄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헌재를 바라보면서 이게 누가 승복하겠느냐. 화가 나서 들어가서 국가의 최고 헌법기구가 장난을 치면 국민들이 분노해서 이거는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때려 부수면 폭동난동이 되어서 잡아가겠지요. 자, 그리고 자기들이 때리고 나면 곧바로 다음날부터 대선이 시작되니까 지금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 보수 세력도 대선판 시작되면 어딘가 달라붙기 바쁠 거다 생각을 하고 박근혜 때도 떠들어 사도 그래봤자 오래 안 가더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된다는 건 국힘이야 모든 보수 진영의 동일한 의견이 돼야 되고 또 불법, 졸속, 유착,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보수 진영에서 결의해야 된다. 자, 설사 윤통이 탄핵되고 또 조기 대선에서 지더라도 언젠가 보수가 집권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거 반드시 전면 수사해서 다 처벌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최고 권력을 저거 마음대로 지금 내쫓으려고 한다. 이걸요,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웃기는 짓거리죠.